해야죠. 지금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단죄해야 될 때 단죄를 못하고 청산해야 될 때 청산을 못하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농담 벌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아유, 말씀 시원하게 하시네. 저는 그냥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촛불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생님? 그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예. 전두환 때 같은 거는 전두환 자체가 그 어떠한 대통령 직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가 이건 이 자리를 도둑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은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했죠. 몰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항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박근혜 경우는 우리가 찍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여자를 못 알아보고 CBS에서 제가 그 한 인터뷰로부터 저는 이 여자는 도저히 그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여자라고 내가 예언까지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각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성의 성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 인심이라는 것은 과거 어느 때와 같이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 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우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 재벌 권력은 해체돼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둘째가 남북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북의 이러한 이 이념적인 경색이 있는 한 우리 국민은 계속 당해요. 북으로 계속 속아요. 여태까지 이 지겨운 사기 행각을 우리 국민이 참아온 거는 단 하나예요. 반공이라는 종교 때문에 당한 거예요. 반공 종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에 반공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되고, 세 번째,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농촌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라든가 지금 원전 문제라든가 모든 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미래를 기본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것의 기본인 이 농촌을 지금 소외시켜 놓고 지금 아무것도 이 국가 지책으로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요번 촛불 민심이 소기하는 바 역사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야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라디오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좀 내려오셔야지. 그럼 왜냐하면 내려올수록 하루 빨리 내려올수록 자기 부모한테 죄를 덜 저지르는 것이고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거예요. 민생.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야 안 하니까 차라리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해야죠. 탄핵할 수밖에 없죠. 탄핵으로 탄핵을 자처하고 있는 거고 탄핵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성공합니까?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이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거는 법관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수도를 옮겼냐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찬반의 여지가 있고 그러나 이거는 사회 불이 아니에요. 아무리 꼴보수 대법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런 법관들이 헌재 법관 되면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어떠한 경로에서 법관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이 틀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라는 말을 꺼낸
첫 번째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직을 하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서 이제 다시 또 당시 그 의문의 7시간이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거는 반드시 밝혀야죠. 밝혀야 되고 왜 그때 그렇게 신속한 대처가 안 됐었는지 그 세월호의 비극은 반드시 밝혀서 이 역사에 이 공자님도 말씀하신 게 가장 뭐냐면 원을 남기면 안 된다. 원망. 그러니까 이 니체가 말하는 르스탕티망이라는 건데 그 소위 말해서 이 세월호의 원망을 남겨놓는 한 우리 역사는 민주화될 수가 없어요. 그 핵심은 7시간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과정이라고 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진실은 밝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2달 넘게 이제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야권의 대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권의 대처도 뭐 좀 미흡한 데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야권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치 역학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의 지형도 변화할 수도 있고 뭐 또 하지만 그 야권의 뜻 있는 지사들이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의에 대한 존중의 감각을 가지고 이 사태를 잘 극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내부 분란을 거듭하다가 이제 탈당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과정은 필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사람이 그동안 완전히 죽어 있었다가 요번에 멋있는 수를 두었는데 나는 정치인으로서는 탁월하게 평가해 줄 것이 있다. 야당 의원도 배울 게 있다. 자기 출마 선언을 딱 포기하고 사실 지금 그 사람이 출마한다고 해서 의미도 없는데 포기한다는 게 그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그 포인트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노리는 건 뭐야? 보수 세력을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보수 세력이 살아야 정권 이양이 가능해지는 거지. 보수 세력이 없이 정권을 다시 여기서 새롭게 바뀐다 한들 그 정권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이렇게 역동적으로 파악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말씀이 좀 마무리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국의 가장 핵심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저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한마디를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저 하늘에서도 그네야 뭘 주저하냐.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요.